안녕하세요. C플러스 인터내셔널의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15회차에 이어서 BOQ에 있는 내용 중에서 그 물량, 수량이 가지는 그 계약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슬라이드는 계약 유형별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 겁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PD 계약 조건을 좀 기준으로 했고요. PD 계약 조건은 설계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계약 조건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가 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계약 형태를 디자인 비드 빌드라고 하고, PD 계약 조건 중에서는 레드북과 핑크북, 핑크북은 이제 레드북과 같은데 MDB라고 하는 다자간 국제개발은행들 용으로 만든 거라 그랬죠. 그런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 조건들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 책임을 시공자가 지는 경우에는 디자인 빌드, 턴키 PC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빌드용 계약 조건은 옐로북이라고 하는 계약 조건을 작성했고, 턴키 PC용은 실버북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 계약 형태별 계약 조건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 이 이전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설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 보상과 관련해서는 15회차 동영상에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그 15회차 동영상을 좀 참고하시고요. 설계 책임이 발주하게 있는 경우에는 단가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함정이다. 그것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설계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총액 방식이 적용된다. 럼썸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약 관리는 디자인 비드 빌드, 그 다음에 디자인 빌드, 계약 조건으로 보면 레드북, 핑크북, 옐로북까지는 감리자, 감독, 피디께서는 이제 엔지니어라고 하는데요. 그 엔지니어가 그 관여를 하고 있고요. 실버북 같은 경우는 실버북은 이제 턴키 PC용 계약 조건인 경우에는 엔지니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 자체에. 그래서 실버북인 경우에는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직접 계약 관리를 한다. 계약 관리 시스템이 틀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의 기준은 디자인 비드 빌드인 경우에는 단가 그 방식을 적용하니까 단가에 곱해야 할 물량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량 검측 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고요. 그런 보상을 위해서 BOQ, Bill of Quantity, 우리나라 말로는 산출 역사라고 하는 문서를 작성을 해서 적용을 하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발주가 책임지는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한 책임을 발주가 져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변경되는 경우 이것 뭐 계약 조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발주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빌드 턴키 PC 설계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설계된 책임을 시공자가 지기 때문에 BOQ라고 하는 그런 산출 역서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상을 할 때 스케줄 페이먼트라고 하는 지급 내역서라고 번역이 되는 건데 그러한 문서를 통해서 그 지급을 보상을 하게 됩니다. 지급 내역서는 이제 BOQ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요. BOQ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좀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요. 주로 마일스톤,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얼마씩 주겠다. 또는 공정률, 작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얼마씩 주겠다. 뭐 이런 방식들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책임이 시공자에 있기 때문에 물량 변경에 대해서도 당연히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겠죠. 지금 보시고 계신 슬라이드는 그 설계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산출 내역서를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해 본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 산출 내역서에 있는 수량, 물량에 대한 계약적 의미입니다. 그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설계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경우에 발주자가 수량까지를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발주자 책임지게 되어 있는 이 물량이 바뀌면, 변경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겁니다. 거기 보면 토사의 수량이 10만 큐빅미터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 10만 큐빅미터가 10만 1큐빅미터로 바뀌었다. 1큐빅미터가 늘어난 거죠. 또는 10만이 아니고 20만 큐빅미터로 바뀌었다. 이게 뭐 100%가 이제 늘어난 거죠.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동영상의 골자입니다. 10만에서 10만 1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1큐미터 바뀌었잖아요. 이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주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죠? 10만이라고 써놓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10만 1이 된 겁니다. 이제 발주가 거짓말한 거죠. 이것을 우리는 계약 위반이라고 하고, 좀 극단적인 경우까지 생각해 보면 이제 사기, 계약에 이제 함에 있어서 사기를 쳤다. 이렇게 되고, 아주 진짜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러한 변경을 이유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발주가 거짓말한 거니까 발주가 책임져야죠. 예,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되면 이 계약이 될까요? 계약 권리가 될까요? 이 건설 계약은요, 이 수량을 확정할 수가 없어요. 뭐 일부 이제 확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토사 물량이 뭐 예를 들면 계속 작업할 때마다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원래의 설계에 따라서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요. 자, 그런 경우에 그런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 발주자를 계약 위반이라고 몰고 사기로 몰고 거짓말쟁이로 몰면 이거는 계약 자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다. 예, 여러분들 뭐 그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 슬라이드는 그 수량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원칙을 정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쓰여져 있듯이 BOQ에 그 표시된 그 수량은 이게 진짜이면 안 된다. 진짜라고 하게 되면 발주가 자꾸 거짓말하는 게 되고 계약 위반에 걸리고 극단적인 경우 계약 사기까지 몰릴 수가 있으니까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그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써져 있지만 추정 물량이다. estimated only다. 라고 하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국제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이 수량이 진짜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상해 줘야 될 거냐? 단가는 합의했잖아요. 그죠? 시공자가 입찰 시에 제시를 하고 발주가 받아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는 고정이에요. 그런데 수량은 거짓말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량을 정산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BOQ에 나와 있는 수량은 가짜이다. 그러니까 실제 대가를 지급할 때는 실제로 시공된 수량, 물량만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래서 실제 대가 지급은 실제 시공된 물량에다가 합의한 단가를 곱해서 주는 그런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설계책임 발주가 있는 경우에 보상 방식을 또는 계약의 형태를 물량을 정산한다고 해서 remeasurement contract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량 정산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정산할 수 있는 규정이
계약 조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FDIC 계약 조건인 경우에는, FDIC 레드북인 경우에는 12조가 Measurement and Evaluation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는 계약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12조가 있고요. 그런데 설계 책임이 발족인 경우에는 물량 정산을 안 하거든요. 이건 이제 총액 방식이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옐로북이나 실버북인 경우에는 FDIC 레드북에 있는 12조 물량 정산과 관련된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물량 증감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것이냐. 그러니까 기존의 계약 단가가 적용될 수 있는 물량 증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것이 이제 고민거리인데, 그 FDIC 계약 조건인 경우에는 거기 설명드렸듯이 네 가지 그 조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면 신규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알아보면, 그 BOQ에 있는 각각의 항목들 있잖아요. 그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검축 물량이 산출 내역서 또는 다른 내역서 상의 해당 항목에 대한 물량보다 10% 이상 변경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경된 물량에다가 계약 단가를 곱한 금액이 낙찰 계약 금액의 0.01%를 초과해야 됩니다. 이 낙찰 계약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할 때, 계약 서명할 때 또는 낙찰을 받을 때 합의된 그 금액을 낙찰 계약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물량의 변경이 해당 항목, 해당 작업의 단위 물량된 비용을 1% 이상 변경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해당 항목이 고정단가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요 네 가지 경우로 충족하게 되면 기존의 단가를 무시하고 새로운 단가, 신규 단가를 적용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FDIC 계약 조건의 내용입니다. 예, 오늘은 BOQ, Bill of Quantity, 산출력서상에 있는 물량이 계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충실하게 대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